서로 다른 뿌리를 지닌 두 나무가 하나 돼 자라는 열리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서 커플들의 명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열리지가 가득한 곳. (15년째) 사랑을 꽃피우는 부부의 정원입니다. 그럼 여기 소나무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4,000그루 정도 있는데요. 열리지가 붙어 있는 것은 2,000그루 정도 됩니다. 스토리가 돼 있는 거는 한 1,000그루 정도 되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요? 예, 이게 제일 오래된 건데요. 지금 현재 8그루가 붙어가지고 사다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었죠. 사다리 모양도. 사랑과 행운이라고 하는 나무고요. 하트 모양도 있네요. 세 번째 행운입니다. 하트 모양이 2개가 있고요. 5그루가 붙어 있습니다. 5그루요? 이게 똑같은 열리지가 아니고 이거는 하트 모양을 삽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건 사랑 한 삽 받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사랑을 한 삽씩 퍼드리고 싶어서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었죠. 이거는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분이 가장 좋아하는 칠자가 4개가 있는데요. 왕대박. 그리고 이건 쓰레바지인데 행운을 쓸어 담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죠. 이런 거 재밌네요. 와, 이 멋진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그게 자연에서만 우연히 생기는 건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게 되냐. 그래갖고 제가 뭐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만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뭐 미련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무작정 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헌이나 책이나 양재동 시장 이런 데 별군데 다 다녀가서 물어봤는데 특히 나무 하시는 분들 30년, 40년씩 하신 분들이 절대 안 된답니다. 그게. 그리고 더 오기가 났죠, 조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키우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끝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게 존경스럽죠. 그렇네요. 네. 2012년에 완성을 한 다음 불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산림조합의 직원한테 이걸 가지고 가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붙이면 저기 선생님 노벨상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신 우와. 거예요. 열리지를 탄생시킨 후에는 다양한 작품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2개가 겹쳐 있잖아. 이렇게 하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겹친 거를 자르라고? 이렇게 이거 하나 더. 야, 이게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철사를 풀고 되감기를 수십 번. 어머. 부부의 정성이 깃든 열리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있답니다. 인생 후반전에 공예 작가라는 이름을 선물해준 사랑의 열리지. 부부의 삶을 그야말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야만 열리지가 탄생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사랑이 담긴 것이 아닌데 여기 오늘 작품들이 나왔거든요. 선생님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만세라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5그루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사람 모양은 4그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왜 대한민국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딱 태극기 봐도. 문양이에요. 네. 딱 봐도.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있는 형상이네요. 선생님께서 이 나무를 1,000그루가 넘는 나무 중에 데리고 오신 걸 보면은 가장 애착이 가는 나무이신가 봐요. 네, 할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계시는데 우리 할아버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보면 가슴이 좀 뭉클하지요.
우리 최준주 선생님은 어느 작품이 제일 좀 그래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작품이 제일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요. 이제 제가 발레리나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아가씨가 이렇게 발레를 하는 모양 같이 저는 그러네요. 보이기 때문에 어허. 굉장히 이 작품을 저는 가장 선호합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나무를 키우셨나 했더니 원래는 서울에 사셨다면서요? 네, 남편이 이제 그 당뇨가 왔어요. 예. 그래도 젊어서 막 매일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애썼는데 이제 노후에 이제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당뇨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공기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 많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게 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온 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100% 손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집에다가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조용히 구입을 했었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의 건강을 좀 챙길 겸 또 노후를 또 이렇게 자연과 벗하며 살 겸 해가지고 내려가셨는데 야 이렇게 소나무에 또 조예를 닦으실 줄은 모르셨다 이 말씀이시고 그 소나무 숲이 많은 이제 그런 그 산을 구경을 하러 이제 갔는데 남편이 이제 그걸 보고 그 소나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고 있던 차에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소나무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 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이제 여행 다니시면서 이걸 이렇게 열리지를 이렇게 너무 많은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막 공원 같은 데도 심어져 있고 그런 걸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 세 줄 때문에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표현해. 저희 남편이 이제 잠도 안 자고 예. 매일같이 소나무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7년, 거의 10년을 이제 한 그 시점에 예. 열리지가 이제 완성이 됐죠. 그동안에는 계속 실패. 네. 선생님 정말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 건가요? 네, 그렇죠. 그의 문구가 거기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난 이걸 해봐야겠다 싶으시던가요? 예, 근데 이제 문헌이나 그런 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나무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몰라요.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많이 죽이면 많이 살리더라고요. 왜? 집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아껴야 되잖아요. 이걸 아끼려면은 조금 죽이려면 많이 죽여야 되면 되잖아요. 많이 죽여야지만 많이 살리죠. 그러면 경험을 그때부터 해야 안 되죠. 들어가죠. 실험을 많이 해봐야 예, 되고 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부인한테 돈을 타서 지금 뭐 묘목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기 집사람이 이렇게 성당을 자주 가요. 이렇게 그럼 성당 가는 거 이렇게 이제 숨어서 보다가 성당을 가면은 쫓아 들어가서 카드 가지고 나와서 옆에 계신 분 용달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한테 3만 원을 주면서 좀 이거 사러 가자고 가까운 거리니까요. 그래서 부인 몰래. 예, 사다가 하고 그랬죠. 그러다 한 번은 걸렸는데요. 아이고. 정말 조인트를 한 2번 맞았습니다. 겨울이면은 그 전기 난로를 엄청나게 그냥 밤새도록 틀어놓고 예. 어떤 때는 뭐 전기세가 100만 원도 나오고 150만 원도 나오고 그래요. 처음에는 완전히 이제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저희 남편이 홍천에 공기 좋은 데 와가지고 재밌게 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냥 오로지 소나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가라고도 많이 하고 내가 사는 땅이니까 월세 내라. 땅세 내라. 네,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땐 진짜 속이 타셨겠어요. 근데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어서 그만뒀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2005년부터니까 지금 뭐 몇 년이야 벌써. 네.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보면은 남편의 그 끊임없는 그 의지와 네. 그다음에 연구, 네. 노력 그걸 인해 가지고 하나의 장르를 이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노후에 나이 먹어서 이런 취미 겸 이제 그 작가라는 호칭이 이제 저에게도 있고 부부 작가니까 네. 그러니까는 아주 남편 덕에 호강을 하죠. 네. 이렇게 열심히 또 연구하셔서 끝내 이렇게 성공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아내분의 그런 노고도 심심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같은 남자로서
연상에 이렇게 아내분의 그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나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아, 회사에 다닐 때요. 예. 우연히 갔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6년 정도를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네. 이 프로포즈를 옛날에는 쑥스러워서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집에 와서 빨래 좀 해줘. 우리 집에 와서 빨래 좀 해줘. 아니, 물론 지금 오징어 한 축을 프로포즈 선물로 받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결혼을 하셨다고요? 처음에 이렇게 저를 보고 반해가지고 쫓아다녀가고 제가 매일 그랬어. 너는 나이도 어린데 까불지 마라. 쫓아다니지 마.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실반지를 이렇게 하나를 줘요. 저를 네. 몇 년 지난 후인데 한 5년쯤 됐을 때인데 그렇게 이제 쑥스러우니까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빨래 좀 해줘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 집에 와서 빨래 좀 해줘? 이렇게 아름다운 누님을 이제 아내로 맞았으면 이분한테만 집중하고 이분만 쳐다보셔야지. 아니, 소나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서운하실 법도 할 것 같아요. 물론 서운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서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이러시면 더 서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연리지 특허를 내셔서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이게 보시자마자 다른 분들이 대단하다고 하실 만한 게 말씀하셨지만 오랜 동안 나무를 키우신 분들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처음에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무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30년, 40년씩 되는데요. 몰라요, 지금도. 이게 열리지가 뭐냐는지도 몰라요. 살림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연재를 해줬는데,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걸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오시라고 제가 다 가르쳐 드린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처음 남편이 성공했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이제 막 펄펄 뛰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다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아이고 뭐 조금 더 있어봐야 되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아내조차도. 얄밉게 이제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예, 그래서 그러고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홍천이나 춘천 쪽에 이제 이렇게 그 전람회 하는 데를 이제 같이 나가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많이 배웠고 예, 더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감사하고 남편한테 네, 의지의 한국인 오경렬 씨. 의지의 한국인 오경렬 선생님 노벨상을 받을 만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이고 그래서 특허도 내신 거잖아요. 네. 아하. 저 아까 근데 특허증 보고 깜짝 놀란 게 다 최진주 선생님 성함으로 돼 있던데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부인밖에 몰라요, 저희 남편이. 예,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제 소나무만 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또 부인밖에 모르시나요? 이거 이제, 물론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다 했지만 공동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뇌물을 쓴 거죠. 이걸 해줘야지만 나중에 재료비를 쏠 때 좀 덜 패고 하겠죠. 아직 연구할 게 남으신 거군요. 자, 어떻게 보면 영광의 족쇄처럼 아내한테 특허증도 그렇고 모든 영광을 다 돌리셨는데 그 영광의 그 증서에 저희가 금빛으로 물들여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황금빛 내 인생, 국내 최초 열리지 공예 부부, 대한민국 시니어의 이정표가 되어준 오경렬, 최진주님의 인생 이막, 황금빛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KBS 황금연못 일동 드림. 역시 이것도 아내한테 이렇게 선물을 좀 해주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연구를 하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남쪽에 있는 소나무하고 북쪽에 있는 소나무를 가져다가 제가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열리지를 만들어서 남북 화합이나 개선 쪽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다운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시네요.